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설작물 버섯. 지난 강 우리 워밍업 했고요. 이번 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과목 좀 중요한 내용들 나옵니다.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기준으로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여러분, 생산비, 노지, 밭작물,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구했죠, 우리? 기억나시죠?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였어요.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다 그렇게 구했어요.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자, 시설 작물 버섯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일단 작물이든 시설 작물이든 버섯이든 산정 방법은 같습니다. 하우스별. 첫 번째,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 중 시설 작물 또는 버섯,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에게 두 번째,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또는 버섯 중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우리 이렇게 나눠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하우스별. 하우스. 비닐하우스요. 좀 고급진 말로 농금원 이론서에선 단동하우스. 동 하나짜리 연동하우스. 또는 그 외 유리온실이나 내재형 하우스나 비규격 하우스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우스. 한 동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입 기준에서 하겠지만 시설작물 버섯 또는 시설도 마찬가지고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해요. 우리 과수는 과수원 단위, 논밭작물은 농지 단위로 가입을 했죠. 얘네들은 뭐 단위로 가입한다고요? 단지 단위, 단지. 일단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또 보험금 다 단지 단위로. 그런데 단지라는 느낌, 어감에서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 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단동하우스 하나짜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한 단지가 되겠지만 하나의 단지 안에 동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시설의 기본이에요. 즉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은요. 일단은 동 단위로 산정해요. 동 단위로. 그리고 단지 단위로 합산. 됐죠? 그럼 여기서 하우스별, 지금 우리 가입 금액 하는데 동별로 가입 금액을 산정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가입할 때는 다 합산해서 단지 단위 가입 금액으로 가입. 자, 1번 땡. 두 번째. 하우스별로, 그럼 하우스니까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한 동짜리라고 치고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하우스의 면적이.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액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가액. 가치를 금액으로 만든 거죠. 가치. 뭐의 가치? 작물의 가치. 여러분,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에 있는 작물. 이 작물의 가치 뭘까요? 다른 말로. 회사에서 보는 작물의 가치 뭘까요? 보장 생산비죠. 생산비. 회사에서 사고 나면 보장 생산비가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래요. 이 작물은 사고 나면 1제곱미터에 10,000원을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하는 가치인 거예요. 그냥 작물가액, 보장 생산비. 오케이. 그럼 동그라미 2번 됐고요. 자, 10,000원짜리.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생산비 보장에 노지, 밭작물,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에서 봤던 보험 가입 금액 똑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 즉 1,000만 원 되겠네요. 1,000만 원에 50에서 100% 범위네. 50%, 100%, 계약자 맘대로 10% 단위로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가 된다는 얘기죠. 됐죠? 네. 그런데
그럼 이제 1, 2, 3 됐고 4번 한번 볼까요?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어떤 동에는요. 어떤 시설에는 조금 올려볼게요. 어떤 시설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한 작물만 계속 재배하고 끝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두 품목, 2개 이상의 작물을 경작하는 시설도 있겠죠. 그쵸? 근데 두 품목 이상을 경작한다? 그것도 두 가지로 나뉘겠죠. 첫 번째, 동시에 두 품목 이상을, 동시재배. 동시에 두 품목 이상을 하는데 300제곱미터에는 A 작물을 근데 A 작물은 보장 생산비가 10,000원이래요. 제곱미터당. 나머지 700제곱미터에는 B 작물을 근데 B 작물은 보장 생산비가 뭐 8,000원이래요. 제곱미터당.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럴 수 있어요. 물론 한 하우스 내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작물을 2개 이상 재배하는 게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가능은 한 거예요. 이론상으로. 자, 이렇다면 이 중에 A와 B 중에 보장 생산비 10,000원짜리와 8,000원짜리 중에 생산비가 높은 작물 뭐죠? A네요. 제곱미터당 10,000원짜리니까. 그러면 1000제곱미터에 전체 시설 면적에 A 작물의 가액을 쓰라는 거예요. 10,000원을.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50에서 100% 여러분 실제로는 300 곱하기 10,000원 700 곱하기 8,000원이 맞겠죠. 실제로는. 그쵸? 그런데 그냥 높은 걸로 전체 면적을 해버리란 얘기예요. 전체 1000제곱미터를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걸로 해버리란 얘기예요. 두 번째 케이스. 동시는 아닌데 순차적으로 재배하는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그냥 깨끗하게 여러분 다 해버릴게요. 너무 저기 하니까. 네.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1000제곱미터 시설에 A 작물 보장 생산비 10,000원짜리 경작 끝. 그리고 나서 B 작물을 경작한대요. 보장 생산비 8,000원짜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두 번째 얘는 이제 순차 재배.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순차 재배. 똑같아요. 1000제곱미터에 연간 재배 예정인 A, B 중 생산비가 높은 거 10,000원. 1,000,000원. 50에서 100%. 이게 시설작물 또는 시설재배 버섯의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동시든 순차든 상관하지 말고 전체 면적이 1000에 생산비가 높은 거. 실제로는 아까 순차재배 같은 경우는 300 곱하기 10,000원, 700 곱하기 8,00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면적에 생산비가 높은 거를 적용해라. 그리고 내가 몇 % 할 것인지는 계약자가 결정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 실제보다 보험 가입 금액을 조금 크게 산정하는 거구나. 이 경우도 보세요. 순차 재배라면 1,000 곱하기 10,000원,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8,000원 이거를 각각 하지는 않고 보험기간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한다면 A 작물 경작 기간에는 1,000 곱하기 10,000원, B 작물 경작 기간에는 1,000 곱하기 8,000원 합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전체 기간을 1,000 곱하기 10,000원으로 하래잖아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좀 크게 잡아 놓는 거죠. 그쵸? 가입 금액은 뭐죠, 여러분? 가입 금액? 보험금 지급 한도. 지급 한도를 높여 놓는 거예요. 계약자 입장에서 나쁠 거 없는 거예요. 사고 났는데 지급 한도가 높아요. 또 가입 금액은 뭐죠? 보험료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쵸? 우리 이거 다 기초입문 단계 내용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지급 한도가 높지. 근데 보험료도 많이 받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시설 작물
또는 버섯의 보험 가입 금액 산정 조금 특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예요. 하지만 지급 한도를 좀 높여놓고 보험료도 많이 받는구나. 전체 면적 곱하기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버섯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당구장 표시하고 이 시설작물 버섯 농업용 시설물 쪽 오시면은 이런 당구장 표시들이 조금 위치가 애매한 케이스들이 이제 앞으로 보여요. 네. 여기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의 경우 제조달가액 특약 미가입 시 또는 제조달가액 특약 가입 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작물하고는 해당 없어요. 제조달가액이 뭐죠? 다시 조달하는 거. 새 것으로 교체하는 금액. 아니 무슨 작물을 어떻게 새 것으로 교체해요? 얘는 시설에만 해당돼요. 여기 언급돼 있듯이. 당구장 표시가 조금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그냥 작물에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 네. 그럼 시설작물 버섯. 일단 가입금액 이렇게 산정하는구나. 한도를 크게 놓는구나. 버섯도 마찬가지구나. 이 정도 보시고 보험료 넘어갈게요. 보험료. 보험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보험료, 작물의 보험료,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였죠? 공식, 보험료 산출 공식. 일단 가입금액. 또 뭐가 있었죠?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또는 보험료율. 자, 여기까지는 지역사정. 그리고 그 농가의 상황을 반영하는 건 뭐가 있었죠? 아주 기본적인 건 1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큼 손해율이 있었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리고 방제시설이 있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과수의 경우에는 부보장, 한정보장, 뭐 특약 할인율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이게 기본이었는데 시설작물 버섯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같아요. 얘가 없어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없어요. 방제시설 없어요. 하우스가 방제시설이죠 뭐. 네,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시설 쪽은 넘어가고요. 작물 쪽 보겠습니다. 주계약. 심플하죠. 가입금액. 가입금액. 아까 한도 높여놓은 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인데 여기는 아주 심플하게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지역별 보험료율. 거기에 종별요율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종별요율 잠시 후에 보고요. 그리고 단기요율 적용지수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손해율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무슨 부보장 뭐 이런 거. 네. 여기 공식 자체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이렇구나. 한번 하나씩 보죠. 가입금액은 위에서 봤고요. 한도 높여놓는 거 봤고. 그리고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일단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10%래요. 10%. 거기에 종별 보험료율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추가 적용하라는 거예요. 종별 보험료율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해가림 시설에서.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종별 보험료율이 0.9래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흔히 지종별요율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지종별요율. 종별요율을 일단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버섯 지나고 종별율 표가 있어요. 해가림 시설에서 보신 기억 나시죠?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설의 안전도에 따라서 작물에 적용하는 보험료도 차등으로 받아야 된다고 당연한 거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안전한 시설이에요. 일종 안전해요. 경량 철골조래 얼마나 안전해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덜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안전한 시설에서 경작되는 작물이니까 사고 발생할 일이 회사 입장에서 위험도가 적겠네요. 손해율이 적은 시설이고 적은 작물인 거예요. 그럼 보험료를 좀 덜 받자.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얘는 조금 위험한데 그럼 조금 더 받자 보험료를. 종별요율의 의미. 그리고 종별요율 이 구체적인 내용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3종 이렇게 제시되면 좋겠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내 제형 설계 기준에 뭐 110%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암기하자. 근데 해가림 시설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일단 해가림 시설 또는 인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험료 공식이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에요. 종별 요율이라고 안 써있다. 시설에도 해가림 시설에도 인삼 작물에도. 그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보험 요율 차등 적용. 이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을 시설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위처럼 종별, 종별이라는 단어가 여기 안 들어가 있어도 10%야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그런데 예를 들어 3종 시설이야. 그럼 0.9 이렇게 차등 적용해라. 차등 적용해라. 여기 다 녹아있는 말이다. 공식이 안 써 있어도 종별이라는 단어가 안 써 있어도. 그쵸?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는 딱 써 있잖아요. 아예. 그럼 해가림 시설, 인삼 작물도 미루어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시설에만, 해가림 시설에만 인삼 작물에도 안 써 있다. 그쵸? 그냥 표가 애매하게 위치만 되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작물에도, 지금 버섯 작물에도, 그리고 시설에도 종별. 그러면 해가림 시설에도 인삼 작물에도 적용되겠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해가림 시설에서는 나오면 시끌시끌하겠죠. 그러니까 시설 작물 또는 농업용 시설물, 버섯에서 나오기가 쉽겠죠. 네. 여러분, 종별, 지종별이라고 아예 암기해 놓으세요. 네, 지종별. 시설 보험료는 나중에 보시고, 그럼 종별료율을 우리 마저 좀 볼게요. 해가림 시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미 해가림 시설 쪽 종별 다 암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차이점이 좀 있죠. 일단 1종이 있어요. 거긴 1종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량 철골 쪽 0.7이래요. 보험료 10%면 30% 할인해 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4종이 1.0이에요. 해가림은 3종이 1.0이었죠? 해가림, 그래서 제가 세 글자 3종. 얘는 원예시설 4글자 4종 1.0.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네. 이거 기준은 같아요. 기준은 같고. 종별요율은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종별요율. 그리고 위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할 얘기 많은 거는 단기요율이죠. 단기요율. 근데 종별요율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시설 보험료 할 때도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한번 보세요. 종별. 여기 적용돼 있네요. 종별. 작물에.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종별. 근데 부대 시설엔 없네요. 그쵸? 종별요율은요.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농시와 작물에만. 부대 시설은 없어요. 부시에는 없어요. 버섯 재배사와 버섯에만. 거기도 부대 시설 없어요. 네. 종별. 그리고 이 주계약이죠. 시설의 주계약 있어요. 종별. 시설의 주계약. 시설 작물의 주계약 있어요. 종별. 근데 특약 볼까요? 화재 특약 없어요. 여긴 그냥 특약 요율. 작물의 화재 특약 없어요. 화재 대물 배상 특약에도 없어요. 즉 주계약에만. 종별 요율은 농업용 시설물, 작물, 그리고 주계약에만. 물론 이따 버섯 작물 중에서 표고 확장 특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예외적으로 보시죠. 주계약과 표고 확장 특약. 그래서 종별 요율은 그냥 제가 종별만 이렇게 종별 농업용 시설물에만, 작물에만, 주계약에만, 표고 확장 특약 예외, 종별에만. 상대적으로 단기 요율은요. 우리가 지금 미리 보시면 다 있어요. 보세요. 농업용 시설물에 단기 있죠. 부대 시설에도 적용되죠. 화재 특약에도 적용되죠. 작물, 주계약, 단기 다 적용돼요. 특약에도. 화재 대물 배상 특약에도 다 적용돼요. 그럼 단기 모두 이렇게 암기하세요, 여러분. 단기 모두 왜요? 시설,
시설은 농시와 부시 다, 작물, 시설과 작물에 다, 그다음에 주계약, 화재특약, 그다음에 대물배상특약 다. 단기는 모두 적용되고 종별은 얘네에만 적용된다. 종별만, 단기 모두. 여러분 나중에 뭐 적용되지?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종별 요율이야 뭐.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률이 10%인데 2종이에요. 원예 시설이에요. 그럼 0.8. 이렇게 0.08 적용하라는 얘기죠. 10%짜리를 8%를 적용하라는 얘기죠. 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자, 이거 해결됐고, 얘 해결됐고요. 지금 시설작물 주계약 보험료 하는 거죠. 이제 얘예요. 단기 요율 적용지수. 적용지수자 빼버리고요. 단기 요율, 단기. 단기가 뭐길래 다 적용되나? 단기만. 단기 모두. 네. 단기 모두 한번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단기 요율. 자,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래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 1년 미만도 가능한가 봐요? 가능해요. 우리 지난 강의 보험기간에 대해서 보험 봤잖아요, 좀. 무슨 보험료 납입하고 청약 승낙하고 보험료 납입한 때하고 정식 파종 후 늦은 때부터 보장 종기까지였죠.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시설작물 버섯, 또 농업용 시설물 보험기간은요, 4개월부터 4개월, 3년까지 가능해요. 3년 미만. 다른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요. 우리 나중에 농업용 시설물에서 고정식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이 과목에서 생뚱맞게 띡 등장을 하는데 내용이 이게 좀 많이 뚝뚝 끊어져 있습니다. 존치 기간이라 그래요.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피복제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기간. 그게 1년이 안 되면 이동식 시설, 1년이 넘어가면 고정식 시설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기간이 4개월이다? 보험기간이 9개월이다? 이건 이동식 시설이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잠깐 빠지는 얘기 해드렸고요. 자, 일단 쓰임이 뭐예요? 단기요율 쓰임. 첫 번째, 1년 미만 단기 계약에 대해서. 단기 계약에 대해서 뭐예요? 1년 미만 단기 계약에 대해서 뭐예요? 보험료를 이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리잖아요. 아까 가입금액, 지종별, 단기요율, 보험료를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면 이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리잖아요. 첫 번째 쓰임이에요. 두 번째 쓰임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다음에 나올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쓰여요.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일단 첫 번째 쓰임. 보험료 계산할 때 단기요율을 적용하라. 단기요율 표가 있네요. 중요하죠. 암기. 근데 이거 뭐 암기거리도 안 돼요. 여러분, 뭘 이걸 암기해요, 이거를. 보세요. 15일까지 그냥 15%. 근데 사실 저 15일, 보험기간 15일짜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쓰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6개월까지는요, 10% 단위로 플러스 10 하시면 돼요. 그리고 7개월부터는 5% 구간으로, 5% 단위로 업. 100% 왜 없냐고요? 100%면 12개월이면 1년이잖아요. 지금 1년 미만인 경우. 이거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보험기간 9개월 하고 단기요율 이거 표를 제시하겠어요? 당연하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험기간 1년 미만일 때 각 개월수에 이렇게 적용해서 보험료에 이 퍼센트를 적용하면 되는구나. 잡았고,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세요. 보험기간에 6, 7, 8 어쩌고저쩌고 쭉 이 월이 포함될 때는 단기요율에 각 월마다 10%씩 가산하래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거 뭐 몇 월 쭉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4월, 5월, 10월을 제외한 보험기간에 4월, 5월, 10월을 제외한 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각 월마다 10%씩 가산하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보험기간을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보험을 딱 4개월 들었어요. 4, 5, 6,
7, 딱 4개월 들었어요. 이게 최저 보험기간이에요. 사실 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린 신경 쓸 거 없지만 이렇게 가입했대요. 4개월 단기율 몇 %예요? 제가 6개월까지는 플러스 10. 4개월이니까 단기율 50%예요. 근데 4월, 5월, 10월을 제외한 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포함되어 있어요? 6월, 7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각 월마다 10%씩 가산하래요. 그럼 단기율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이 주계약의 보험료는 가입금액, 아까 1000 전체 면적의 가장 높은 생산비 50에서 100%,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일 예를 들어 10%, 종별 아주 튼튼해요. 경량철골 쪽, 일종, 지종별, 단기요율 얘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험료예요. 됐죠?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시 안 됩니다. 오케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1월에서 6월이에요. 딱 6개월 가입했대요. 6개월 채웠대요. 단기율 몇 %예요? 6개월이니까 70% 더하기 4, 5, 10월을 제외한 월이 몇 개 있어요? 1, 2, 3, 4, 5, 6, 40% 있네요. 그럼 110%? 아니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1년이면 100%잖아요. 이 요율은, 단기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100%를. 그게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그러나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기 요율이 100%라는 거는 1년 든 거나 마찬가지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1년이 아니더라도 아까 같은 경우 6개월 했지만 가산해버리니까 110%가 나오잖아요. 그럼 1년치 보험료 다 받겠다. 다 받겠다. 근데 궁금하죠? 아니 왜 4, 5, 10월을 제외한 4월, 5월, 10월 여러분 어때요? 날씨 제일 좋을 때잖아요. 우리나라 혹서, 혹한, 막 태풍, 집중호우 막 난린데 없는 월. 봄가뭄도 없는 월. 이론상 실제로 4월에도 봄가뭄 심하지만 시설이잖아요. 여기는. 좀 평온한 월들을 빼놓고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짧게 가입할 땐 가산해서 받을게 이거예요. 단기간 보험 가입 가능한 대신 가산해서 받을게 이거예요. 4, 5, 10월 기억하세요. 각 월마다. 단기율 뭐 어렵지 않네요. 그쵸? 네. 마지막 하나 볼게요. 자,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참 한글을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세종대왕님이 보실 때 이거를 읽으시고 해석이 가능하실까 싶어요. 네.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죠. 뭐 4개월 가입했다가 한 2달 더 가입할게요. 뭐 할 수 있죠. 원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을 적용한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농구먼 이론서를 읽으시면서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이야 하시는 거죠.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지금 단기 요율이죠. 항목 카테고리 자체가 단기 요율. 그 위에 무슨 항목이 지금 보험료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오시면 되세요. 보험기간을 연장한대요.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기간, 원래 기간. 예를 들어 4개월 가입했다 2달 더 연장한다 그러면 원기간이 4개월이 되겠죠. 4개월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4개월에 뭐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4개월에 단기 요율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연장하면 보험료 받아야죠. 보험료 단기 요율 들어가네요. 연장 기간의 단기 요율을 2개월, 2개월에 관한 단기 요율을 원 기간 4개월의 단기 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됐죠? 그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을 적용해라. 연장 기간, 연장 2달 했어. 그럼 2달에 대한 단기 요율을 적용해라. 그래도 원발인지 아리까리 하시죠? 네, 다시요. 자, 요거 하면서 하시는 게 낫겠다. 보세요, 여러분. 아까 4월에서 4개월 가입했죠? 4, 5, 6, 7월까지 4개월 가입했어요. 이게 원기간이에요. 원기간. 근데 연장했어요. 끝나고 나서 종료 안 하고 2달 연장했어요. 그럼 8, 9월,
딱 2개월 연장했어요. 2개월. 이건 연장기간. 근데 아까 뭐래요?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고, 원기간에 단기효율에 통산하지 말고, 이거 단기효율 아까 몇 %였죠? 4개월이니까 50%, 가산, 2개 가산해서 20%, 그래서 70%가 단기효율이었어요. 연장기간의 단기효율. 2개월이니까 30%, 4, 5, 10월에 안 들어가죠? 20%, 50%. 이게 연장기간의 단기효율이에요. 자, 연장기간의 단기효율을 원기간의 단기효율에 통산하지 말래요. 즉 70%인데 연장했어. 50%, 50% 그럼 120%, 100% 초과할 수 없으니까 얘는 100%.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됐죠? 네. 근데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단기효율 뭐에 적용된다? 우리 지금 카테고리가 단기효율 위에 뭐다? 보험료다. 단기효율을 건드리지 말래요. 원기간에 있는 단기효율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70으로 두래요. 50 추가해서 120, 100%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두래요. 보험료 그대로 두라고요. 단기효율 건드리지 말고 원기간 보험료 그대로 두라고요. 원기간 보험료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효율을 적용한다. 단기효율 어디다 적용한다고요? 보험료에 적용한다고요. 연장기간의 보험료 그냥 따로 계산하라고요. 그 얘기예요, 결국은. 저라면 그냥 위에다가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한다 이래버리면 끝일 텐데, 그쵸? 요거 어렵게 나오면 보험료 계산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보험료 계산할 때 가장 난이도 있는 게 얘입니다. 이 파트예요. 다시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의 단기효율을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고 원기간 단기효율 그대로 두고, 즉 원기간 보험료 건드리지 말고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효율을 적용한다. 단기효율은 어디에 적용해? 보험료에 적용한다. 즉 연장기간의 보험료 별도로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입금액 1,000만 원이라 쳐요. 1,000만 원. 자, 원기간 보험료 어떻게 돼요? 원기간. 지역별 10%라고 쳐요. 종별 4종 헷갈리시니까 1종 0.7이라고 쳐요. 지종별 단기효율 0.7. 이게 원기간 보험료. 연장기간 보험료 똑같아요. 1,000만 원. 지역별, 종별, 연장한다고 해서 지종별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쵸? 종별 그대로 두고. 뭐만 바꿔요? 단기효율만 바뀌는 거예요. 0.5. 됐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별도로. 별도로. 여러분,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지금 지역별, 종별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지역별 영업료율이 10%, 그 중에 90%가 순보험료, 순보험료 중에 계약자가 지원보험료 빼고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순보험료의 비율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순보험료율이 그냥 바로 9% 이렇게 제시가 됐다? 그럼 여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아니라 지역별 보통약관 순보험료율 0.09 되셨죠? 그리고 뒤에 이제 지원보험료 빼면 되는 거죠. 정부 지원 무조건 50%, 지자체 지원 제시된 대로. 다시 가입금액, 지역별 보통약관, 종별, 순보험료, 보통약관 영업료율 중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렇게,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0.09, 마지막에 지원보험료 차감. 이렇게 하면 원기간에 대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오겠죠. 우리 이제 환급보험료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순보험료 차지 비율이나 바로 순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되는구나. 자, 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 얘기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어렵게 나온다면. 자, 그리고 각 월마다 4, 5, 10월을 제외한 월마다 가산하는데 화재 특약은 가산하지 말래요. 가산하지 말래요. 됐죠? 화재 특약이 또 4, 5, 10월, 화재는 사실 뭐 잘 발생하는 월이 있긴 하지만 그냥 1년 내내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재 특약은 가산하지 않으면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물배상 특약은 가산하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그럼 대물배상 특약 단기 모두였잖아요. 단기는 대물배상 특약에도 가입, 물론 지금 작물에 해당하는 건 특약은 아니지만 나온 김에
그럼 대물배상특약은 가산하나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좁게 해석하시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험용. 대물배상특약 가산하지 말라는 말 없죠? 그럼 가산해도 오답 처리 못하죠. 하지 말란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있는데, 화재특약은. 그럼 가산해서, 4, 5, 10월을 제한 월 단기효율에 가산해서, 아이고. 여기, 대물배상특약 우리 보험료 한번 볼게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단기효율 있잖아요. 그럼 가산해도 오답 처리 못해요. 실무에서는요, 여러분, 이 화재특약의 특약이 뭐라고요? 주계약이 뭐라고요? 화재 대물배상특약의 주계약은 화재특약이에요. 화재특약의 특약이라고요. 여기서 가산 안 하는데 여기서 가산 안 해요. 근데 그건 실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 실무에서는 화재특약, 대물배상특약에서 다 가산 안 하고요. 근데 이론서에서는 하지 말란 말 없으니까 해도 오답 처리는 못한다. 안 해도 제가 볼 땐 오답 처리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거 선택하라고요? 그럼 뭐 이론서대로 하셔야죠. 뭐 이론서대로 가산하지 말란 말 없으니까 가산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오답 처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문제 내는 출제자가 있다면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우리 보험료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다시 위로 쭉쭉 올라갈게요. 시설작물 보험료, 가입금액 산정 방법 했고요. 지종별, 여기 순보험료 차지 비율 또는 순보험료율을 곱하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뒤에 지원보험료 빼고요. 단기효율, 가산한다. 화재특약은 가산하지 않지만 주계약은 가산한다. 그리고 100% 초과 못한다. 그리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 별도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또 그거 궁금하시죠? 여기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초과할 수 없대요. 100% 초과할 수 없대요. 그러면 연장기간, 어쨌든 이건 한 계약자가 지금 계약을 연장한 거잖아요. 보험료는 별도로 계산하지만, 그러면 원기간과 연장기간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지, 단기효율은 100% 초과할 수 없다 했으니까, 아니면 각각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건지,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문제 나기 힘들어요. 이론서에 규정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궁금하시니까 또 어떤 출제자가 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지금 합치면 120이잖아요. 합치면 120인데 100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100을 적용하잖아요. 그쵸?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각각 100을 여기도 100 초과 못해, 여기도 100 초과 못해, 이걸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이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 합산해서 100을 초과 못한다. 두 번째, 각각 초과 못한다. 이거죠. 왜요? 아니, 단기율 건드리지 말래잖아요. 연장기간에 통산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왜 통산해서 100을 초과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됐죠? 그리고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4개월 예를 들었지만 6개월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 6개월 했더니 단기효율 어떻게 됐어요? 6개월. 그냥 4, 5, 6, 7, 8, 9까지 그냥 들었다고 쳐보고 6개월 단기효율 어떻게 됐어요? 6개월이니까 70%에 4, 5, 10월 뺀 6, 7, 8, 9, 40%에 110%. 이미 원기간에서 단기효율 110% 나와버리네요. 얘 100 적용. 그러면 6개월 이후에 한 달만 더 연장한다 쳐요.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효율이 나오나요? 합산해서 만약에 100을 초과할 수 없다. 첫 번째 견해라면 이미 원기간에서 100%가 초과해버리면서 그냥 100을 하는데 연장기간에는 단기효율 적용을 못해요. 단기효율을 적용 못한다? 여러분 보험료 계산할 때 단기효율을 여기 적용을 못한대요. 0을 적용해요? 그럼 연장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없네요. 1을 적용해요? 단기효율 1은 1년치 보험료인데요. 한 달 연장하는데 1년치 보험료를 받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문제 나오긴 어렵지만 합산해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원기간에 통산한 거잖아요. 두 번째,
원기간의 단기율이 이미 100이 돼버리면 연장기간엔 보험료를 못 받거나 1년치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각각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네. 자, 주계약 보험료. 근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작물, 주계약, 화재, 특약. 가입 금액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특약 가입 금액이 따로 있어요. 특약 가입 금액이 따로 있지만 보험의 목적이 같으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가입 금액을 원래 같이 쓴다. 근데 엄밀하게는 여기 특별약관 가입 금액이라고 써 있어야 맞겠죠? 그리고 여기 주의하실 거 화재 특약 유율을 씁니다. 지종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재 특약. 그리고 단기율 적용지수 그대로 오고 가산하지 않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시는 이 당구장 표시. 수재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 보험료의 90%를 적용한다. 얘는 1-0.1이나 같죠. 부보장 특약 할인율이나 같은 거예요. 한 분이 안 써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구석에 이 단지는 수재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다. 그럼 여기 곱하기 0.9 해야죠.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얘는 위치가 화재 특약에 해당될까요? 그렇게 보자니 화재 특약인데 왜 수재 부보장에 할인을 해주지? 이거랑 시설 부분은요. 주계약 밑에 있어요. 뭐에 적용한다는 거지? 주계약 그러면 시설 작물은 화재 특약에만 시설은 주계약에만 이게 해당된다는 건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농구원에 질문을 하셨죠. 농구원의 답은 한결같아요. 모두 적용하래요. 모두 구체적으로 시설에도 작물에도 수재 부보장 특약 가입하면 90%, 주계약에도 화재 특약에도 주계약에도 화재 특약에도 다 할인해 줘요. 됐죠? 다시 수재 부보장 특약을 가입했다? 작물이든 시설이든 주계약이든 화재 특약이든 모두 90%만 받으래요. 10% 할인해 주래요. 이거 논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은요. 그쵸?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에 대해선 농금원이 언급 안 하고 있어요. 이론서에도 없고. 그 얘기는 뭐죠? 90%를 적용해도 적용하지 않아도 둘 다 복수 정답 처리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옥매이시면 공부 꼬입니다. 근데 여기 뭐 없으니까 안 해도 오답 처리 못 하는 거예요. 네. 화재 특약이 해주니까 특약에 해도 90% 적용해도 그것도 정답인 거예요. 그런 거 문제 나오면 땡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나오면. 자, 보험료. 여기서 이제 작물 끝낼게요. 버섯 작물도 다 끝났고요. 다 갔습니다, 버섯 작물도. 요거 하나 올게요. 표고, 요거 잘못됐죠? 갑자기 여기에 왜는 화재 특약이 나와요? 여기 재보험 사업자 자료 보면요. 여기 지종별 들어가 있어요. 확장 보장에 가입한 표고버섯은 보상하는 손해의 경우가 시설 작물과 같다. 그거 하나하고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종별 보통약관 영업률. 요거 24년도 농금원 이론서에 수정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단기율 적용지수. 이건 뭐 화재 특약 아니니까 가산해야 되겠죠. 작물에 관한 거니까. 할증 적용 개수 뚜렷하게 언급돼 있는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저 부분만 잘못됐다. 단 여기 종별이 들어간다. 하지만 24년도에 수정돼야 한다. 자체가. 자, 대물배상 책임 이런 거 그냥 일단 시설할 때 다시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단기율. 네. 자, 이제 환급보험료 볼게요. 환급보험료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출제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꽤 어렵게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 환급보험료 어떻게 했죠? 그동안에는 일단 환급사유가 무효, 효력상실, 해지 이거 있죠. 똑같아요. 시설작물 버섯도 환급사유 똑같아요. 자, 그동안에는 무효는 둘 중에 하나였죠.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책임 없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책임도 없는데 무효가 됐대요. 열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낸 거 전액, 낸 거 개부담보험료 전액
환급은 낸 거에서 환급해 줍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데 무효가 됐대요. 이번엔 누가 열받아요? 회사가 열받죠. 그럼 어떻게 된다? 계부담보험료 환급 없음 0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건 똑같아요. 시설작물 버섯도 똑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케이스. 나머지 케이스는 그동안에 뭐였죠? 계약자 부담보험료 낸 것 중에 그 시점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것만큼 미경과 비율만큼, 즉 개미였잖아요. 개미. 그리고 이때의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뭐다? 기지급이 있든 적종처럼 감액을 했든 최종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이거였죠. 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환급사유 똑같고 무효 두 가지 케이스 똑같아요. 나머지 케이스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케이스 첫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의 시설작물 버섯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나눠보자고요. 나머지 얘로 그냥 퉁치는 게 아니라 시설작물 버섯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농업용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사실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가축은 이론서에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원리로 환급됩니다. 자, 여러분, 계피가 책임이 없어요. 근데 효력 상실이든 해지든 됐어요. 나 책임 없고 난 보험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럼 어때요? 일단 돌려는 줘야죠. 돌려는 줘야 되는데 계피한테 유리하게 해줘야죠. 여기도 책임이 없으니까 전액 다 했잖아요. 계피한테 유리하게 해줘야 돼요. 유리하게. 여기는요. 계피의 책임이 있어서 계약을 지금 유지 못하는 거예요. 계약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회사한테 유리하게, 즉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기준을 하나 잡으세요. 이거 이해되시죠? 유리하게, 불리하게. 자, 유리하게. 간단해요. 낸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있죠? 낸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보험 가입 일수로 나누세요. 이러면 뭐가 되죠? 얘를 뭐라 표현하냐? 1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36만 5천 원이래요. 보험 1년 365일 가입했대요. 하루에 얼마? 1,000원. 1단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근데 지금 계약관계가 더 유지 못하는 오늘 시점 이후에 200일 남았대요. 미경과 일수. 1단위로 1,000원인데 200일 남았대요. 얼마? 20만 원. 끝. 1단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일수예요. 이거 공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말로 설명돼 있어요. 이렇게 한대요. 됐죠? 자, 이번엔 계피의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책임이 없고 이번엔 책임이 있어요. 그럼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약간 불리하게 단기효율 적용해서. 아까 단기효율 막 가산했잖아요. 그쵸? 나는 짧게 가입했는데 막 1년치 보험료도 내고 막 이랬잖아요. 단기효율. 즉 이미 낸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얼마 있어요? 36만 5천 원 있어요. 1년 가입했다고 치고. 그런데 해지 시점, 효력 상실 시점, 지금 시점에 단기효율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차감하래요. 단기효율로 계산하면 얘는 1년치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 36만 5천 원, 즉 단기효율 1.0이었는데 내가 아까 6개월만 계산해도 6개월 단기효율 몇 %였죠? 1월부터 6월까지 100 넘어가서 그냥 100으로 했잖아요. 나는 해지 시점인데도 그냥 단기효율로 계산하면 1.0 계산해버려요. 단기효율이 1.0이 적용돼 버려요. 그럼 36만 5천 원 환급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불리하잖아요. 계약자한테. 근데 내가 만약에 3개월만 가입했다. 1월부터 3월까지. 그럼 단기효율 몇 %? 3개월이니까 40%에 1, 2, 3 각각 30% 추가하죠. 10%씩. 그럼 단기효율 70%로 적용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100%짜리 36만 5천 원에서 단기효율 70%로 계산한 거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계약했을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보험료 계산할 때 우리 단기효율 적용하죠? 100%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해지 시점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해지 시점에 단기효율을 따로 적용해서 계산에 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잔액. 이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 예시처럼. 자, 이거를 농금원 이론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책임 없어요. 무효 전액. 자, 나머지 1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경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이번엔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 빵원. 나머지 책임 있는 계약자 피보험자는 약간 불리하게 계산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가입 시점에 이미 경관 기간에 대해 내가 3개월째 해지했어요. 그럼 3개월에 대한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괄호 2번 조금 이따 보고요. 우리 해설 노트로 한번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자, 해설 노트 뭐 앞부분 뭐 보험의 목적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볼까 하다가 여러분 그냥 해설 노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살짝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냥 쭉 보시고요. 가입 금액 예시. 우리 지금 보험료, 환급보험료 하다 말았으니까 보험료 쪽으로 올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환급보험료. 자, 책임 없는 사유. 네. 효력상실 해지일 때 그냥 공식으로 굳이 해보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로 설명할 걸. 보세요. 36만 5천 원. 보험 가입일수가 365일. 예를 들어 뭐 20만 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아까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는 공식 했었죠. 거기에 보험 가입일수가 뭐 예를 들어 3개월 꽉 채웠대요. 90일이라고 아예 제시가 돼야 되겠죠. 이거 1단위. 곱하기 남은 기간, 이 시점 이후 남은 기간, 미경과. 예를 들어 뭐 90일인데 30일 남았대요. 환급보험료. 책임 없는 사유. 얘는 어려운 게 아니고 독특하니까 여러분. 문제 나온다면. 이번에는 계피 책임 있는 사유 한번 볼까요? 책임 있는 사유. 고의 중대한 과실은 환급 없음이고 나머지 케이스. 굳이 공식으로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입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쭉 계산을 해요. 그리고 단기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빼는 거예요. 그럼 환급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조건 한번 볼까요? 가입 기간이 1년이래요. 그러면 1년짜리 단기율 1.0 100%,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지역별 보통약관 순보험료율이네. 아예 순보험료율이 제시됐네요. 그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 1,000만 원에 지역별 보통약관 순보험료율 종별 2종 단기율 1.0 지종별 단기율 지원보험료 정부 50 지자체 40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약 당시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가입 당시. 여기에서 해지 언제 했대요? 3월에 했대요. 3개월 딱 채웠대요. 이미 해지 책임 있는 사유죠? 3개월 단기율 뭐예요? 40%에 1, 2, 3, 70%네요. 40%에 30 더하니까 단기율 70%, 해지 시점 단기율. 단기율로 계산한 해지 시점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똑같죠? 다 똑같이 오고 단기율만 달라지는 거예요. 단기율만. 가입 금액, 순보험료율, 종별, 지종별, 단기율 1.0에서 달라졌어요. 지원보험료 빼고 56,000원. 차액, 환급. 만약에 환급보험료가 가장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얘를 먼저 볼게요. 얘는 사실 출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온다면 괄호 넣기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본다면 보험기간이 만약에 1년을 초과한대요. 아까 3년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3년 미만.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위와 같이 하고 그 이후 1년을 초과하니까 그 이후 보험연도는 전액.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뭐 일수로 제시가 되든 뭐 몇 개월로 제시가 되든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이렇게 걸쳐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려면 보험료가 구분이 돼야 돼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지
여기에 효력 상실이나 무효나 해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 보험료는 전액 돌려준대잖아요. 보험료가 구분이 되게 문제가 제시가 돼야 되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그 이후는 얼마? 구분되도록. 아예 얼마? 예를 들어 여기 2024년도에 해당하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전액 일단. 아니면요. 이 기간에 예를 들어 여기 예시 한번 볼까요? 이 기간에 총 540일을 계약했대요. 가입 기간이. 근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54만 원이고요. 조건이 더 있어야 되겠죠. 일당 균등하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그럼 54만 원 나누기 540일 하루에 1,000원씩 일당 균등화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2024년도 며칠 곱하기 1,000원. 얼마? 그건 전액. 다시 이 문제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보험료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1년을 초과할 때 무효 효력 상실 해지 그 이후의 보험연도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직접 제시가 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서 일당 균등하니까 계산을 하게 하든 구분할 수 있게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는 전액.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지금까지 계산한 것처럼. 원인이 뭐니? 책임이 없어요? 그럼 1단위. 책임이 있어요? 그럼 단기효율로. 자, 한번 볼게요. 책임이 없는 사유래요. 책임이 없는 사유. 지금 조건이 540일이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총 54만 원이에요. 일단 균등하대요. 그럼 하루에 1,000원씩이죠. 근데 23년도에 210일째 해지했대요. 남은 기간이 155일이에요. 책임 없는 사유,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1단위로 54만 원 나누기 540, 하루에 1,000원이니까 남은 기간 미경과 기간 155일. 2023년도에 115만 5천 원, 24년도는 전액, 175일짜리 전액. 환급보험료는 총 이만큼. 됐죠? 근데 만약에 책임이 있는 사유? 책임이 있는 사유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있는 사유면 계약자한테 약간 불리하게, 즉 단기효율로 계산해서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효율로 계산해서 빼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1년이 지금 초과한대잖아요. 23년도를 꽉 채우고 24년도로 넘어간대잖아요. 꽉 채웠대 1년을 단기효율 1.0으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잖아요. 걔는 결국 뭐가 돼요? 아까 이 예시가 되는 거죠. 아까 이 예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23년도를 꽉 채웠대요. 그럼 단기효율 1.0으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지 시점에 단기효율만 바뀌면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단기효율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단기효율만. 가입금액,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할 때 여기서 볼게요. 가입금액 1,000만 원, 지역별 보통약관 순보험료율 0.1, 종별료율, 여기 어디? 아까 2종이었나요? 그럼 종별료율 0.8, 그 다음에 단기효율 1.0, 1 마이너스 지원보험료, 이 결과값이 23년도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인데 며칠째 해지했대요. 그럼 여기만 바꾸면 된다고, 여기만. 그 시점 기준 단기효율로. 그래서 계산한 잔액과 24년도의 전액, 이걸 합치면 총 환급보험료. 됐죠? 네. 근데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아주 고난이도라면, 아주 그냥 출제자가 작정하고 냈다면, 네. 전제 조건은 구분, 1단위 균등으로 구분하든 아예 제시가 됐든, 그리고 23년도 거는 책임 있는 사유, 1단위로 계산해서 남은 기간, 책임 없는 사유, 어차피 1년이니까 단기효율 1.0으로 계산한 거구나. 해지 시점에 요거만 바꾼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빼서 환급. 총 합쳐서 환급보험료. 됐죠? 네. 완전히 다르죠? 시설작물 버섯 환급보험료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 나머지 환급 사유 이런 거는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똑같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해설 노트를 우리가 지금까지 안 봤죠. 네. 환급보험료는 봤고 여러분 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또 하나 볼 거예요. 보험료 산출 예시. 네. 아까 했던 거. 네. 가입금액, 지종별, 단기.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품목, 다른 보장 방식의 보험료하고 농가 상황, 농지 상황이 반영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안 하고 방제시설 안 하고 그럼 여긴 뭐가 반영돼요? 시설작물 버섯은 대신 농지 사정 반영되는 보험료 종별 반영되죠. 안전도가 다 다를 테니까
얼만큼 짧은가가 반영되죠. 또 하나 있죠. 빼먹지 마시는 거. 수재 부보장 특약 가입했는가? 0.9. 다른 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각종 부보장 또는 할증률, 벼 같은 경우 방제 할인율 이런 농지 상황이 반영되는데 보험료에 시설 작물 버섯은요 3개예요. 종별? 얼마나 안전하니? 1년 미만 가입했니? 단기? 빼먹지 마시는 거 공식이 없지만 수재 부보장 가입했니? 농지 사정 반영되는 거 3개입니다. 3개. 그거 잊지 마세요. 네. 한번 볼까요? 가입 금액 1,000만 원. 지역별 보통 약간 순보험료율이네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기 하나 보네요. 종별 경량철골조 1종. 이 각각의 수치가 어떤 요율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요율 4개월 가입했대요. 계산 간단하죠.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 빼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체. 여길 연장하는 경우 연장 기간에 통산하지 말고 즉 여기 단기요율 건드리지 말고 따로 계산해라. 8, 9월. 아까 예시로 들어서 우리가 푼 겁니다. 자, 이 위에 여러분 암기 말고 또 보실 거는 이렇게 단기요율 쭉 정리해 놓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 금액 정도만 한 번 더 보세요. 가입 금액. 동시재배든 순차재배든 생산비 가장 큰 걸 전체 면적에 적용한다라는 거. 지급한도만 크게 해놓는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가입 금액하고 보험료 어떻게 보면 1과목 계산 문제로 가장 이제 이쪽에서는 유력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짧게 가입 기준, 인수제한 목적물 그리고 1과목 보험료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